이걸 측정하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이 역량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주가도 오르고 회사의 사업 영역도 커지고. 자, 기자님은 주로 어떤 것들 취재하시죠? 저희 이제 뭐 네.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외국계 빅테크 기업부터 국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네. 뭐 이런 이제 국내의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들을 총괄해서 맡고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자 관련된 회사들도 제가 모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이제 플랫폼 기업. 그렇죠. 그쪽 분야의 이제 전문 기자님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요 네이버 카카오라는 책도 내셨는데 그만큼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굉장히 출입도 좀 많이 하신 거고 그쵸. 기사도 많이 쓰고 네이버 카카오에 이제 대해서 심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김작가 TV에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자, 우선은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뭐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어떻게 네이버가 지금 시총 4위, 카카오가 시총 3위 여기까지 좀 올 수 있었는지. 이제 네이버나 네. 카카오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야,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닌데 정말 무슨 제조 회사가 아니라서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처럼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를 파냐 뭘 파냐. 아니죠. 하다못해 소비재 기업처럼 뭐 네. 화장품을 팔거나 네.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뭐 과자를 팔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도대체 뭘 파냐? 네. 걔네가 시총 3, 4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버블이 형성돼 있다는 증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요즘 무형자산 얘기 좀 들려요. 그렇죠.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유형자산은 이제 전통적인 굴뚝기업이 만들어낸 자산들을 네.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네. 경기도 수원에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장 자체가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자산이 유형자산이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차도 뭐 울산 공장이라든지 많은 곳에 공장이 있고요. 유형자산. 그게 유형자산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삼성동에 이제 그 새로 한전 부지에다가 올리는 그 10조짜리 그 들여다가 땅값 엄청 올랐다는. 그렇죠. 지금 뭐 2, 30조란. 22조인가 뭐 그렇다고 그때 하더라고요. 안 좋은 소리 했던 분들은 다 틀렸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10조짜리 뭐로 미쳤다 이렇게 했지만 그 유형자산이 지금 22조짜리가 됐으니까 그것들도 다 이제 유형자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인데 이제 무형자산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브랜드, 데이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한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연구개발 관련 비용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얘기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예를 또 다시 들어볼게요. 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센터를 만드는 건 유형자산이지만 현대차가 자율주행 개발하겠다 아니면 친환경 전기차 개발하겠다고 돈을 쓰고 연구 개발하면 그게 다 무형자산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거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키우느냐가 최근에 모든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부터 전통의 굴뚝 기업까지 모두가 관심 갖는 테마예요. 무형자산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미래 판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미국 사례를 보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데 1975년도에 유형자산의 비중, 눈에 보이는 자산의 비중이 75에서 80%였어요. 이 S&P 500에 들어가 있는 이 회사들, 전체 회사들을 비중을 봤을 때 유형자산 대 무형자산의 비중이 거의 8대 2였습니다. 근데 이게 2005년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완전 역전돼요. 근데 80%의 비중이 무형자산의 비중이에요. 지금 S&P 500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모두가 무형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그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 무형자산의 비중이 어디까지 커졌냐? 90%가 넘었습니다. 90%. 90%.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야, 코로나19로 지금 엄청나게 위기를 겪고 있고 실제로 소비재가 안 팔리고 사람들이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물건도 그렇죠. 안 팔리고 다 죽겠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말이 돼?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형자산의 비중을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의 실물 경제에서 무형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데이터를 평가하는 지표 자체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실물 경기의 지표에 무슨 실업자 지수도 있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뭐가 다 있는데 데이터를 평가하는 지수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갇혀 있으면서 그 전년과 그 전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데이터의 총량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커머스 엄청나게 늘었고 집에 있으면서 게임도 많이 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플랫폼 이용해서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쇼핑하고 카카오에서 게임하고 뭐든지 그 무형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데이터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이 무형자산의 비중이 전 세계의 트렌드가 이미 됐고 미국에서 이미 트렌드가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 무형자산의 가치의 비중을 정말 지금까지 간과했느냐. 이 무형자산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고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인데 그렇죠. 이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얼마나 큰 비중을 무형자산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회사 가치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쇼핑 다 뛰어듭니다. 금융 다 뛰어들고요. 그렇죠. 다 뛰어들죠. 쇼핑과 금융에서 뽑아져 나오는 데이터. 쇼핑만 생각해 보면 제가 물건을 사면 저의 성별, 그다음에 제 연령, 그다음에 제가 구매하는 패턴, 그다음에 주로 구매하는 물품 이런 쇼핑과 결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이 무형자산의 가치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IP, 지적재산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 지적재산권 IP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커집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IP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웹툰과 웹소설 IP인데 웹툰과 웹소설 IP를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2차, 3차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웹툰, 웹소설 IP로 영상 만들 수 있고요. 영상으로 또다시 굿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카카오 프렌즈 IP 하나, 카카오 캐릭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카카오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쇼핑에 붙이면 어피치가 막 또 뛰돌면서 물건 파는 재밌는 약간 사람들의 심리적인 허들을 꽤 낮춰주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무형자산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냐, 아직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걸 측정하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이 역량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주가도 오르고 회사의 사업 영역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님 이 네이버 카카오를 말할 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네이버가 부동의 시총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시총 3위까지 떠올랐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누구한테 혼났어요. 네이버를 먼저 얘기했다고? 야, 네이버를 먼저 얘기했다고. 카카오에 계신 분한테 혼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주주님들은 또 네이버 먼저 얘기하시는 거 안 좋아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네이버, 카카오, 무형자산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저는 카카오 주주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네이버 카카오 주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디를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 자, 그럼 코로나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가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이 올해 1분기 실적들로 보면, 그러니까 작년 연매출로 보면, 카카오 연매출이 4조 1,5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500억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대략,
10% 가까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냈고, 거기에 비하면 네이버가 훨씬 더 돈을 영업이익률 좋긴 해요. 네이버의 2020년 매출이 5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들을 계속 경신해 온 거예요. 물론 보통 네이버는 라인 매출이 껴 있어서 라인이 이제 좀 매출이 낮고 영업 적자를 내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이 일본에서의 라인 매출이 사실 조금 발목을 잡았었는데 근데 라인이 일본 야후 재팬이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실적에서 반영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자체 매출이나 실적으로 보면 이 계속해서 최대 매출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2019년과 비교해서도 거의 한 20-30%, 30-40%가 성장한 수치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봐도 올해 1분기는 1조 4,991억 원 네이버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2,888억 원 그 다음에 카카오는 1조 2,580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75억 원. 이게 너무 숫자가 어려워서 제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올해 1분기만으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 1조 3천억 원, 4천억 원, 5천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2,800억, 1,500억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게 그 전에 비해서 거의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카카오는 80%가 늘어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어마무시해졌다는 거죠. 왜냐면 이들 기업이 뭐해서 돈 버냐? 정말 다 퍼져 있잖아요. 쇼핑, 그렇죠. 금융, 컨텐츠. 그다음에 우리가 안 쓰는 게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뉴스 보죠. 그런 콘텐츠 다 쓰죠. 웹툰 저희가 이용하죠. 웹소설 이용하죠. 그다음에 네이버 TV 이용하고 네이버에서 쇼핑하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금융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만 봐도 카카오 택시. 제가 오늘 이제 김 작가님 만나러 택시 타고 왔는데 카카오 택시부터 해서 카카오톡은 매일 당연하게 이용하는 거고 카카오에서 만든 모빌리티 말고도 카카오 금융, 카카오 뱅크 이용하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쓰는 전 분야에 일상의 삶의 전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얘네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높아지고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플랫폼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버냐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광고예요. 광고죠.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광고로 돈을 법니다. 카카오톡 보면은 카카오톡 저희가 그 채팅창 상단에 톡보드가 있잖아요. 맞아. 그 처음에 그 톡보드 올린다고 했을 때 2019년 말에 야 카카오톡 내 카카오 무료로 이용하게 해서 좋아했는데 거기다 광고를 깔아 너네 망했다 만다 했는데 2019년 말부터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톡보드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여민수 대표도 원래 광고 지금 카카오 대표가 여민수, 조수영 대표인데 두 분 다 이제 광고 쪽에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계신 분이고 여민수 대표는 광고에 이력을 쌓아오신 분인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광고하면 좋을지 알고 있었던 거죠. 카카오 우리가 전 국민의 99.2%가 사용하는 92%인가요? 90%가 넘는 비율이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 거기다가 이 광고를 달면 된다. 그래서 이제 톡보드가 들어가 있던 거고 네이버도 이제 웹에서 검색만 하면은 웹 배너에 상단에 다 그냥 광고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광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 판매예요. 컨텐츠를 어떻게 팔 것이냐 이건데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들로 보면 네이버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웹툰 웹소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웹툰 웹소설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는 멜론이 있고 네이버도 바이브라는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영상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 TV에 요즘엔 친천재 홍진경 씨의 그 유튜브 열심히 보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카카오 TV 콘텐츠이기 때문에 카카오 TV에 먼저 올라옵니다. 맞아. 먼저 선공개. 선공개를 해요. 이거 다 유튜브에서 시작한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카카오 TV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자체 플랫폼에서 만드는 영상도 있고, 자체 플랫폼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이 광고. 두 번째가 콘텐츠 판매. 세 번째가 물건 팔아야 돼요. 물건 팔아.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쇼핑. 야, 플랫폼 기업이 물건 파는 거 맞아? 물건 파는데 그게 이제 뭘 만들어서 자기들이 파는 건 아니지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열어놨잖아요. 카지노장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네이버는 지금 쇼핑의 1위고, 네.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만 누르면 쇼핑 그 순서대로 낮은 순. 최저가 검색이든 최저가 뭐. 검색, 뭐, 리뷰 많은 순, 뭐 검색 쫙 주문 되고, 많은 순. 주문 많은 순 검색되고, 네. 그렇게 해서 쇼핑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도 쇼핑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선언해서 네. 카카오톡의 네 번째 탭, 하단의 네 번째 탭 눌러보면 바로 그 쇼핑백 모양이 있잖아요. 그 쇼핑백 모양을 눌러보면 바로 카카오 쇼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딱 이 세 가지로 돈을 벌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다 걸립니다. 왜 카카오가 이 쇼핑백 모양을 만들면서 네. 카카오 쇼핑 키우느냐? 네. 광고랑 콘텐츠 판매는 우리도 잘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 그치. 근데 뭘 못하지?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게 좀 약했어. 쇼핑이 그러면 약해. 거기를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플랫폼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구글도 그래왔고, 네. 아마존도 그래왔고요. 네. 자기들이 이 세 가지에 걸리는 것들 중에 안 걸리는 것들을 키워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성장 가능성이 더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네. 얘네 세 개 중에 뭔가 아직 덜했던 거, 아직 미흡했던 거를 이들 플랫폼 기업이 좀 투자를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느냐, 네. 요거를 판단해 보시면 네. 뭔가 얘네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서 이제 뭐가 있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카카오 네이버의 주요 사업 분야가 네이버는 검색, 쇼핑, 웹툰, 클라우드, 금융 이 5가지가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가 게임, 음악, 택시, 미디어, 쇼핑, 은행, 헬스케어인데 카카오 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네이버 헬스케어 안 하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일상의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네. 그냥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네이버는 지금 쇼핑 진짜 잘하고 있고 검색, 그러니까 일단은 네이버는 검색 사업자로 시작했고 그렇죠. 카카오는 국내의 메신저의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의 그 검색 점유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56%, 60%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10명 중 6명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은 네이버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습니다. 검색, 그 쇼핑도 검색의 일환인 것이고 네. 뉴스도 검색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검색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뻗어나간 게 이제 네이버고, 카카오는 네. 전 국민 4,6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저희가 5,100만 명 정도, 뭐 5천만 명 정도 넘는데 4,600~700만 명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다 진짜 정말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아장아장 걷는 사람들, 가난하기들, 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노년층 분들, 네. 한 번도 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네. 분들 빼면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뭘 붙일 수 있느냐예요.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붙여줄 수 있냐. 톡에만 눌러보면 그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카카오는 또 그런 상품들 계속해서 내놓는 나중에 거고. 부동산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미 네이버는 부동산을 하고 있고, 카카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규제 이슈라든지 새로운 카카오나 네이버가 너무 모든 사업 영역에 뛰어들어 있다라는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있지만 네. 언제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들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분야. 카카오 뉴스 하냐? 뉴스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하냐? 그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카카오의 계열사, 자회사, 네. 카카오의 관계사만 120여 개예요. 120여 개고 네이버는 작냐? 네이버도 네.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이버도 수십 개의 관계사, 자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뭘 하고 있느냐? 그럼 다 하고 있다 그냥 해도 무방한데, 플랫폼 기업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속성을 또한 4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네. 플랫폼 기업은 첫 번째로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시장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째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제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여기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데, 쇼핑을 예로 들면 쇼핑을 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자들에게 많이 열어주려고 하느냐, 판매자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판매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판매자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네이버가
가질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나 아니면은 그 후기나 이런 리뷰가 후기니까 리뷰나 아니면 각종 구매 관련된 정보,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것 자체, 쇼핑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네이버의 MAU가 지금 한 5,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국민 전체가 매달 들어오는 거나 뭐 진배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게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네 가지,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피터 틸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네 가지의 이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 네 가지를 갖추면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이 이 네 가지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또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 있고 이것들을 위해서는 쇼핑도 금융도 콘텐츠도 이것저것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다. 이 한성숙 대표가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플랫폼 기업의 속성이 이러하니까 이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나갈 수밖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약간 필연적인 이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나라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게 이제 고백한 거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아까 그 세 가지의 광고, 콘텐츠, 세 가지 뭐죠? 쇼핑. 광고, 콘텐츠, 물건 판매. 이 세 가지를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광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또 얼마 전에 작년 2020년 이제 우리나라 광고비 표를 한번 보니까 5개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 광고, 그 다음에 신문사 광고의 매출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쵸. 다 떨어졌는데 딱 하나 오른 게 이제 디지털 광고. 디지털 PC, 거기서 모바일인데 특히 이제 모바일이 더 치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PC는 살짝 성장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신문 광고, 저희는 이제 뭐 언론사에 재직 중이지만 신문 광고, 매일경제. 근데 신문 광고의 단가가 예전만큼이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 광고로 누릴 수 있는 효과라든지 이게 신문을 보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대부분 네이버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재작년부터 무엇을 했냐면 기사 사이에다가 광고를 배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그 광고에 배치해서 얻는 수익을 언론사한테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광고의 모델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광고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뉴스를 볼 때 광고를 온라인에서는 뉴스 사이에서 보기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달락 내려가면 광고 하나 나오고. 근데 광고의 개수는 언론사별로 책정을 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있어서 마치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중간 광고. 유튜브 중간 광고 어떤 거 보면은 근데 김 작가님 채널의 콘텐츠 보면 정말 쑥 지나가고 이렇게 재밌지만 어떤 거 보면은 뭐 한 2분 들었는데 광고가 나오고 2분 들었는데 광고가 저는 한 8분 정도 한 번씩 넣어요. 그런 거는 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많으면 근데 이제 그게 디지털 광고의 시장이 확 커졌기 때문에 그런 컨셉의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컨셉의 온라인 광고가 가능해진 거고 이 광고 시장의 성장은 구글의 사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구글이 올해 1분기 매출이 61조였어요. 61조. 61조면 진짜 놀라운 수치인데 61조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오른 겁니다. 구글 같은 큰 회사가. 네. 아니 코로나19로 도대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우리가 딴 나라에 사나? 아니면 왜 이렇게 이들 기업의 숫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실적 보거나 구글 실적 보거나 페이스북 실적 보면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큰 회사가 30%나 성장하는 거는 반대 측면은 또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반대 다 죽고 얘네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그 검색 광고 시장에서 그게 확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글이 지난 1년 동안 구글 검색과 많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도 6조 6천억 원으로 50%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5개 광고나 뭐 다른 것들은 다 줄지만 디지털 광고. 구글이 유튜브에서만 얻은 광고 매출이 50%가 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 이거는 뭐 가히 놀랍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우린 이런 걸 되게 지금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 5개 광고, 신문 광고, 방송 광고가 매출이
과연 앞으로 늘 것인가? 음. 기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 말이죠. 그럼 어쨌든 계속 줄어들고 반대 측면 계속 오를 거라면 어쨌든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도 과연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는지는 좀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지금 방송국 중에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방송국 중에 돈을 버는 회사 하나 있습니다. TV조선이 얼마 전에 네. 트로트로 돈을 벌긴 했지만 지금 방송국들은 돈을 어디서 버냐면 유튜브에서 봅니다.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유튜브에서 봐. 유튜브 정말 재미있는 클립들을 쪼개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게 광고 엄청 넣고. 그게 정말로 방송사 아무데나 찍어보셔서 열어보시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다 유튜브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화가 많이 나 있고,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언론사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라는 새로운, 이제 뉴미디어라는 표현도 너무 구닥다리잖아요. 이미 미디어예요. 시장을 형성하는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표준이에요, 이제. 그렇죠. 지금 김 작가님은 언론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가 표준이 됐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실제로도 매출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TVN 한번 생각해 보면 채널 15야라는 그 나영석 PD가 많이 활동하는 그 채널을 보면 전략적으로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유키존 더 블록 같은 그 TVN의 유재석 씨 나오는 그 예능 프로 보면 24시간 스트리밍을 틀어놔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이 아예 바뀐 거예요. 언론사들이 어디서 돈 버는지를 명확히 아는데, 그러니까 MBC가 실제로 돈 버는 방법은 무한도전을 최대한 많이 클립으로 잘라서 올려놓는 것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과거 영상들을 편집해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전 진짜 이제 방송국도 그거를 좀 받아들였다 생각하시는 게 뭐였냐면, 모 방송국에서 지상 KBS, MBC, SBS 중에 하나가 그 뉴스 프로그램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 100만 골드 버튼 언박싱 라이브를 찍더라고요. 골드 버튼 언박싱 방송국의 대표 프로그램에 그거를 이제 정말. 골드 버튼 언박싱. 참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저희 매일경제 10만 넘는 그 채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매일경제 대표 채널이 이제 매일경제 에브리데이라는 그냥 매일경제 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예요. 근데 실버 버튼을 10만 넘어서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아니 그 큰 언론사가 구독자 10만 된 걸 축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게 뭐 안타깝다 요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구직이나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해결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네이버 이것도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더 이상 물건을 안 팔아도 돈을 벌 수 있다. 사람만 모아놓으면 돈이 벌린다.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플랫폼의 속성과 콘텐츠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해하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이제 그 본인과 이 세상의 이 격차를 그렇죠. 줄이는 그걸 거. 이해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창업을 할 때든 뭐 일자리 구할 때든 뭔가 그쪽을 방향 구하겠지만, 그쵸. 이게 나랑 다른 일이라 생각하면 그쵸. 본인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쪽으로 가면서 그쵸. 왜 잘 안 풀리지라고 말하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술주 같은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기술주, 성장주 뭐 이런 데들은 지금 너무 거품이고 버블이니까 소비재의 시대가 온다, 그런 여행주거든,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정리되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플랫폼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것들 관점에서 좀 더 큰 뷰로 봤으면 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쵸? 좀 너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하고 살아남겠지만 더 성장주는 당연히 그쪽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쵸. 있죠.